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다들 잘 계시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에 대해서 친숙할 것 같아서 뭐 따로 소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또 요 강의만 따로 그냥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소프트웨어 꼰대강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컴퓨터 공학이나 딥러닝 관련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딥러닝에서 필요한 미분 지식들을 정리하는 건데,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이거 선형 시스템에서의 편미분, 파셜 데리버티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AKA, as known as 행렬 미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가 됐나요? 심적 대비를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건 없지만 약간 좀 괴팍해요. 뭐가 괴팍하냐면 수식이 하나만 뜯어보면은 아주 간단한 건데 1차 함수의 미분인데 y는 ax 플러스 b, 이거 미분하기 쉽죠. 다 날라가고 a만 남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많아서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일일이 할 일은 없어요. 파이토치에서 다 해줄 겁니다. 자, 심적 준비가 됐어? 마음을 다잡으세요. 나는 꼰대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참고 들을 거야. 이렇게. 네, 코스 오버뷰를 해볼게요. 이게 뚝 떨어진 강의가 아니라 제 유튜브 강의는 이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을 해줘야 여러분들 길을 잃지 않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에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OT를 했어요. OT 했고, 다 들으셨죠? OT 되게 중요합니다.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딥러닝이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지식을 배우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분의 원리, 이거는 고딩 복습. 사실은 미분의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딥러닝에서는 편미분, 이 편, 내 편, 이렇게 편을 갈라서 미분하는 게 중요한데, 요게 미분이 이제 필요해서 미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고, 편미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 강의까지 들으셨죠? 이게 끝나면 편미분을 이용해서 경사 하강권법이란 걸 한다고 했어요. 로스가 최소화되는 지점으로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간다 그랬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다고 했어요. 요 강의도 이미 끝났습니다. 유튜브 강의에 앞단 강의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할 때 편미분, 연쇄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연쇄 법칙은 딥러닝 네트워크가 파라미터의 구조가 히든 레이어의 층으로 되어 있죠. 각 층이 행렬을 통과하면서 어떤 벡터를 출력하고, 또 행렬을 통과하면서 벡터를 출력하고, 이게 뭐죠? 행렬을 통과하는 게 행렬 자체가 선형 변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와 함수를 계속 통과하기 때문에 얘는 합성 함수라고 그랬어요. 연쇄 법칙은 쉽게 얘기하면 합성 함수의 뭐라 그랬죠? 제가 이 강의에서 미분 규칙이라고 볼 수 있죠.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합성함수를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고, 간단한 예제, 싱글 패스, 단 한 개의 경로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가 미분이 계속 체인을 이루면서 퍼져나가는지 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이번 강의에서 할 거는, 요거는 싱글 패스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는 파라미터가 겁나게 많죠. 미분해야 될 대상이. 그래서 우리는 한꺼번에 한 방에 빵 하면서 처리를 하기 원해요. 그거 일일이 언제 다 구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걸 구하는 공식이나 수식들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빵빵빵빵빵 한 번에 촥 계산이 끝나게.
병렬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이거 언제 어느 세월에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할 게 행렬 미분입니다. 리니어 시스템에서 편미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 이게 끝나면 연쇄 법칙하고 행렬 미분, 리니어 시스템 미분이 합쳐지면서 뭐가 나오냐면 백 프로파게이션이 나와요. 얘가 딥러닝의 꽃 중에 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은 요 딥러닝 수학 시리즈 중에 미분의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9번은 기울기 소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간단한 개념인데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넣었습니다. 그래서 역전파 학습하고 플러스 여기서는 실습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파이토치를 가지고. 자, 이게 수식 많이 나올 겁니다. 심적 대비를 하세요. 준비됐어? 3명 걸어 빨리. 아, 나는 노기석 교수님이 너무 좋은데 수식은 싫은데 그래도 한번 봐줘야지. 3명 걸렸어요? 자, 갑시다. 자,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하고 공부했던 레퍼런스들인데요. 아주 뷰티풀해요. 그래서 요게 각각을 다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제 자료가 깃허브에 다 웹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이거 PDF로 떠서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해서 한 번씩 방문해 보세요. 야, 정말 이렇게 주옥 같은 강의 내지는 자료들이 있었다니, 블로그 자료들이 있었다니, 제가 뭐 깜짝깜짝 놀란 자료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돼요. 근데 보면 좋다는 거죠. 보세요, 한번. 시간 되시면. 자, 우리는 변수, 미분해야 될 변수, 파라미터가 겁나게 많은 경우죠. 파라미터가 상수 아니에요? 네, 상수인데 학습 과정에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변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미분 대상이 되는 변수. 자, 그래서 우리 딥러닝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쭉 해서 아웃풋까지 나오죠. 인풋이 들어가서 빵빵빵빵빵빵빵 하고 이렇게 쫙 가죠. 간 다음에 얘가 나오면 레이블이 있죠. 레이블은 뭐라 그랬었죠?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하고 비교해서 로스를 찾는다 그랬죠. 로스 값은 하나의 값이에요. 스칼라 값. 실수 값으로 딱 떨어져요. 실수 값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에러죠. 실수 값 하나로 딱 떨어져야 돼요. 항상 로스 함수는 전체 로스가 얼마인지. 그래서 how much deep learning이 wrong 이직을 빼야 되나? 어떤 많이 틀렸나? 이거를 나타내 주는 거다. 지난 강의에서 이렇게 하나의 싱글 패스만 봤는데 이번 강의에서 이렇게 세로로 잘라 볼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전체를 다 여기 있는 걸 통으로 계산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잘라 볼게요. 잘라서 그림 잘 그리지 않았어요? 제가 손으로 다 딴 건데. 그러면 요 레이어를 K번째 히든 레이어를 가져올게요. 가져오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바이어스 집어넣고 K번째 바이어스. 그러면 아웃풋 요거 하나죠. 요거를 여기로 가져온 거예요. 얘는 어떻게 계산되죠? 요거의 값 곱하기 웨이트, 요거의 값 곱하기 웨이트 이런 식으로 가죠. 웨이트가 각각 있으면 쭉쭉쭉 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y1 햇은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얘죠. 쭉쭉쭉 나가는 거죠. 어디까지? 끝에 m개까지 쭉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하나가 더해지겠죠. 최종적으로 바이어스는 나중에 따로 할 거예요. 요거는 수학이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의미하는 거를 이제 그 패턴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을 수 있는데 같은 패턴이면 걔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바이어스로 조정을 해주는데 이거는 딥러닝 시리즈 제가 새로 개설을 할 건데 그때 한번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수식은 요렇게 쓸 수 있죠. 행렬의 곱 요거 곱하기 요거 플러스 바이어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하나의 다수죠. 실수, 실수, 실수 다 더하면 얘는 하나의 실수죠. 실수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참값에서 빼준 다음에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땄으니까 이렇게 따겠죠. 그 다음 거는 이렇게 따서 얘 계산하고
계속 반복이에요. 더하기의 반복이요. 더하기와 곱하기의 반복. 그래서 얘랑 정답하고 비교해서 오차를 계산하는 거죠. 로스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에 대해서 다 미분해 보면 돼요. 웨이트에 대해서 쭉. 근데 이거 겁나 짜증나죠. 앞에 강의에서는 한번 손으로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안 해지. 나만 했지. 꼰대니까. 저는 그거를 굳이 뭐 안 해도 되는데, 그거를 한번 손으로 하는 거를 구경을 해보면, 아, 저래서 되는구나. 아, 되는겨.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 지금은 빵빵빵 한꺼번에 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이거 어차피 전부 다 선형 시스템이죠. 더하기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전부 다. 선형 결합이 돼 있죠. 어차피 선형 시스템이고 얘는 매트릭스예요. 행렬이에요. 그러면 뭔가 한 번에 처리할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거 일일이 다 하겠어요? 시리얼하게, 시퀀셜하게 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한꺼번에 쫙 하고 싶겠죠.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이번 강의에서 익스플로러 하는 거예요. 그림이 상당히 복잡해서 이렇게 쓰면은 좀 제가 예를 들기 좀 힘들겠죠?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아주 간략화를 시켜봤어요. 그래서 레이어가 하나, 두 개인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죠? 입력 X가 있고 출력 Y 햇 이렇게 나오게. 그래서 얘를 합성함수로 한번 바라봐 볼게요. 합성함수. 이전 강의 했던 건데 H1은 뭐죠? 요거의 요 행렬, 요거 W1의 트랜스포즈해서 입력하고 얘는 벡터죠. 트랜스포즈한 행렬하고 곱해주면은 요 H1 벡터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얘를 함수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얘가 W가 행렬을 통과하는 함수니까 행렬에다가 X를 곱해주는 거죠. 어떤 행렬이 있는데 여기에 벡터를 곱해준 거죠. 이렇게 입력을 넣어준 거죠. 그러면 행렬 곱을 쫙 하면 요 벡터 H1 벡터가 나온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에 있는 행렬 곱하기 요거죠. 입력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요거가 H1은 요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합성이 된 거죠. 함수를 두 번 통과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거 뭐 FG 이런 표현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는 요게 다시 들어가는 거죠. 요게 H2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거. 그러면 함수가 세 번 통과하는 거죠. 행렬이라는 함수를 세 번 통과하는 거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이게 합성함수,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굳이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유가 백프로파게이션하고 역전파하고 매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체인룰하고도 합성함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했죠? 얘는 요거잖아요. 자, 요건데 y 햇이 얘죠.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요거를 통으로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y 햇 대신에 이렇게 해서 빼기 y 제곱하면, 그러면 얘도 또 하나의 함수죠. 함수를 통과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L이란 로스니까 L이라고 해서 이렇게 합성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수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가장 간단한 그 계산의 연속이 계속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레이어가 지금은 한 층, 두 층밖에 없는데 뭐 100층, 그다음에 뭐 1000층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합성이 계속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합성함수의 미분은 이미 배웠죠. 요 컨셉은 요 앞에 연쇄 법칙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걸 리뷰했으니까 이제 준비 끝.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딥러닝은 간단한 계산이지만 양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컴퓨터 구조인데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공학, 전산학 이런 걸 배우면 컴퓨터 구조라는 정규 교과목이 있어요, 대학에. 혹시 비전공자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
한꺼번에 처리, 선형 시스템의 미분을 왜 굳이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해야지.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으면 여러분 컴퓨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있어야 되죠. 시스템에서 쓰는 DRAM, 다이나믹 액세스 램이라고 하는 거, 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인 게 메모리하고 CPU죠. 그럼 CPU가 이렇게 있겠죠, 여러분들 컴퓨터에. CPU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각의 구성품들 하드웨어와 하드웨어 사이에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 시스템 버스라고 있어요. 버스가 여러 사람이 같이 타고 가죠. 데이터가 여러 데이터가 같이 막 다닙니다. 다니다가 너 필요하면 내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쭉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쭉 내리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자, 이렇게 서로 올라탈 수 있고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CPU 안에는 크게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컨트롤러라는 게 있고요. 야, 데이터 가져와. 계산해. 받았어. 다시 메모리로 보내. 이런 거 해주는 애가 있고요. ALU라는 게 있습니다.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뭐 연산하는 거예요. 계산기. 사칙 연산 이런 거 하는 거. 근데 얘가 옛날에는 하나만 있었는데 요즘엔 많아요. 한 3개, 4개, 2의 배수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CPU를 여러 개 달면, 2개 달면 듀얼 코어, 4개 달면 무슨 코어, 8개 달면 옥타 코어 이렇게 돼 있고, 이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주 쓰는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을 해 놓으면 속도가 몇 배 빨라져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CPU인데, CPU는 들어오는 족족히 합니다. 너 들어오면은 너 계산할 게 10만 개인데 4개가 들어오면 야, 너 해. 너 해. 너 해. 너 해. 그 다음에 나 줘. 이렇게 하면은 4개 끝나죠. 이 끝나면 또 순서대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선형 시스템은 똑같은 자료 구조가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빠르게 하는 게 GPU라는 놈이 있습니다. GPU도 데이터를 버스에서 가져와요. 버스 타고 가는 놈이 있다가 너는 GPU 갈 놈이야. 그럼 너 GPU에서 내려. 이 컨트롤러가 불러오는 거죠. 컨트롤러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ALU 하나 붙여요.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조그맣게 하나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CPU하고 GPU하고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 ALU 유닛을 많이 두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붙여요.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 붙여요. 많으면 많을수록 GPU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엔디비아에서 파는 GPU가 딥러닝 제대로 쓰려면 한 2천만 원짜리예요. 그래픽카드 한 장에. 이게 많다는 얘기죠. 얘를 하나만 두느냐? 이 구조 하나가 뭐죠? 이 구조 하나가 CPU 하나랑 똑같은 거죠. 대신에 컨트롤러랑 캐시의 능력은 떨어져요. 그렇지만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부품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 다는 거예요. 수백 개를 달아요. 그래서 야, 너는 들어온 다음에 너 해.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보내고 들어오고 할당하고 받고 다시 보내고 이렇게 다 순서대로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100개가 들어오면 100개가 똑같다 구조가. 그럼 빵 하고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행렬 계산이 똑같은 연산이 반복이니까 얘에다 빵 집어넣은 다음에 GPU가 빵 하고 끝내요. 그래서 얘랑 얘도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GPU를 통해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컴구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선형 시스템의 미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선형 시스템도 CPU 써도 돼요. 근데 행렬 연산이 만약에 가능하다. 리니어 시스템 연산이 가능하면 GPU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자, 선형 시스템을 미분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하는 경우가 있고, 벡터를 벡터로 미분하는 경우, 여러 가지 미분 방법이 있는데, 그 미분 방법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빵 하고 미분할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넣었어요. 스칼라가 출력이게 되겠죠. x가 입력이죠. 근데 얘가 벡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요게 n개니까 실수해서 n개 뽑아서 만든 거죠. 출력은 y 하나의 스칼라로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x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요 x는 얘죠. 그러면 이렇게 요 y 값에 대해서 각각을 미분해 주는 겁니다. x1에 대해서 미분하고
y 값에 대해서 x2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렇게. 그러면 아래 n차원 벡터가 되는 거죠. 아, 저기 처음에 요 이상한 기호가 나오죠. 역삼각형. 삼각형은 뭐였어요? 얘는 델타라고 읽었죠. 얘는 뭐라고 읽냐면 나블라라고 읽어요. 나블라. 영어로 나블라입니다. 실제로 발음도 나블라 이렇게 해요. 편미분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이렇게 쓰려면 짜증나니까 더 간단하게 y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블라라고 읽는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칼라를 매트릭스로 미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나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참고 들으세요. 자, 입력이 매트릭스겠죠. 스칼라, 그 다음에 요 실수에서 n개짜리 튜플을 m개 뽑아온 거죠. 그래서 n, m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출력은 하나의 실수 값으로 딱 떨어져요. 스칼라로, 스케일러로.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x는 얘죠. f는 얘고, 그러면 얘는 얘죠. 너무 당연한가? 그러면 얘를 y를 스칼라죠. y 값 하는 요 케이스에서는 x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러면 파셜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이 y는 다 똑같아요. 각각의 y, 모든 y에 대해서 y를 여러 개 만든 다음에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죠. 똑같이 복제를 쫙 해놓은 다음에 각각의 행렬 값으로 미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출력 값은 미분에 대한 출력 값은 n by m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매트릭스가 나오게 돼요. 자, 또 몇 개 있어요. 두 개만 더 하면 돼. 벡터를 벡터로 미분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얘는 스칼라를 스칼라 값을 벡터로 미분하는 거나 스칼라 값을 매트릭스로 미분하는 거의 연속선상입니다. 똑같아요. 이 두 개만 알면 나머지 다 풀 수 있어요. 벡터에서 벡터로 가니까 x가 입력이고 출력이 벡터, 입력이 벡터, 출력도 벡터인 거죠. 그러면 y는 얘죠. 출력값. 근데 f라는 게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f라는 함수의 입력이 x 이렇게 되니까 f의 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여기 있는 거를 옆으로 쭉 세웁니다. 이렇게 쭉 세워요. 쭉 세운 다음에 각각의 그 엘리먼트들을 요 벡터로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죠?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하는 거죠.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하는 거는 좀 전 슬라이드 했었죠. 슬라이드를 해서 이렇게 쭉 하면은 요거 미분한 거 이렇게 쓰고요. 요거 미분한 거 이렇게 쓰고 쭉 연속해서 쓰는 겁니다. 또 n by n 입력이 n이고 출력이 m인 벡터를 각각 그 편미분을 하게 되면 n by m 매트릭스가 나와요. 이거를 쓰는 노테이션이 얘를 이렇게 세로로 쓰고 가로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저는 가로로 쓰고 세로로 쫙쫙 미분했죠. 노테이션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행기준인지 열기준인지는 둘 다 맞아요. 그 정의하기 나름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쓸 건데 하고 이제부터 나는 행기준이야, 나는 열기준이야 하면은 계산 결과는 나중에 똑같아지거든요. 저는 열기준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기준으로 다 미분하기 위해서 얘만 트랜스포즈는 아니죠. 트랜스포즈처럼 이렇게 쭉 늘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통일할게요. 관심 있으신 분은 벡터를 벡터로 미분하는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수업에서는 이렇게 통일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를 매트릭스로 행렬로 미분할 수 있을까요? 똑같죠. 자, 입력이 행렬이 되겠죠. 이렇게 행렬. 그 다음에 n by n 행렬을 입력으로 넣었더니 요 매핑 함수가 m이야. 출력이 벡터로 나왔죠. 그러면 요거 다시 쓰면 이렇게 쓰겠죠. y는 fx 이렇게 쓰면 x가 얘죠.
같은 거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면 얘를 또 옆으로 쭉 나래비를 세웁니다. 쭉 줄 세워요. 줄 세운 다음에 각각의 값을 입력으로 미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죠? 스칼라죠. 스칼라를 매트릭스로 미분하는 거 우리 했었죠? 똑같아요. 좀 복잡해질 뿐이지.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앞전에서 설명한 내용이 계속 연속되는 겁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 처음 보면 여기서 다 도망가죠. 야, 씨, 꼰대 교수 나왔다. 야, 씨, 또 무슨 얘기 하려고 또 왔어. 야, 씨, 튀어. 뒷모습도 보이면 안 돼. 막 도망가. 이렇게 하기 쉬워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천천히 제 설명 들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그럴만한겨. 요거를 설명하는 좀 아주 좋은 뷰티풀 비디오가 있던데 유튜브에서 찾은 겁니다. 맨 앞에 있던 레퍼런스 목록에 있는 거예요. 요번 슬라이드를 설명하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하는 게 좀 매트릭스 행렬이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좀 복잡하겠죠.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한꺼번에 볼게요. 자, x, y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y를 벡터죠. 벡터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라. 그러면 편미분은 각각 다 해봐야 되는 거죠. 한 놈만 다 때려보는 거야. 이놈 다 때려보고 저놈 다 때려보고 이렇게 혼자 신나는, 네, 막 해는 거예요. 그럼 얘 옆으로 세운다 그랬죠? 좀 전 앞 슬라이드에 있던 내용이죠. 그럼 이거 그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스케일러를 매트릭스로 미분하는 거죠. 그럼 요거 미분하면은 요렇게 나온다 그랬죠. 요 덩어리. 그럼 옆에 요 사이에 잔뜩 있죠. y만큼 있겠죠. m개가. 맨 끝에 거는 얘는 1로 갔고 맨 끝에 거는 1로 오겠죠. 얘도 스케일러죠. 스칼라 값을 행렬로 미분하면 쭉쭉쭉 똑같은 게 있고 요 덩어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겁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별거 없는 거죠. 그러면 얘는 텐서가 됐죠. 행렬들이 겹쳐 있는 거잖아요. 얘는 첫 번째 행렬, 두 번째 행렬. 첫 번째 행렬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그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여기 있겠죠. 똑같은 구조가 이렇게 있고 쭉 해서 맨 마지막은 얘는 얘가 되겠네요. n by m 매트릭스. 그러면 그거죠. 벡터를 매트릭스로 미분하면 m by n by n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m by n by m. 이게 몰라도 돼요. 이게 돌아가는 원리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왜? 계산은 컴퓨터가 해줄 거니까 다 똑같죠. 동일한 구조의 반복이죠. 이거를 GPU로 아까 봤던 거 있죠. ALU 유닛이 많은 대로 그냥 한꺼번에 빵 쏴버리는 거. 이게 통으로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빵 하고 통으로 한 다음에 통으로 딱 날라오겠죠. CPU한테. 그럼 요게 뿅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얘를 좀 더 단순화 시켜 볼게요. 아주 간단한 거. 토이 이그젠플로 한번 해볼게요. 로스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앞에 2분의 1을 제가 붙였는데 이거 붙인 이유는 뭐죠? 요게 위로 미분할 때 앞으로 튀어나와서 야쁜 데서 없어지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별거 없습니다. 자, 로스를 WI 요거죠. 요 전체. 얘 전체를 WI라고 해볼게요. 대해서 미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얘가 로스 L만 갖다 쓴 거예요. WI에 대해서 편미분하라. 나블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파셜 L 오버 파셜 WI 이렇게 쓰면은 얘는 연쇄 법칙이죠. 여기서 여기 한 번 오고 여기서 로스 갈 때 이 함수를 한 번 더 통과했으니까 합성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합성함수의 곱 연쇄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당연히 얘는 합성함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행렬을 함수로 바라봐야 됩니다. 선형 변화는 함수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선형대수 듣고 오세요. 자, 그러면 얘는 뭐죠? 얘는 반드시 스케일러 값이어야 되죠. 어떤 실수 값이어야 돼요. 숫자 다 더하면 숫자가 나오니까.
숫자라 함은 우리는 딥러닝에선 실수만 씁니다. 실수 체계에서만 어떤 하나의 값을 갖게 되는데, 얘는 스케일러죠. 스케일러를 y-햇은 뭐죠? 얘니까 벡터죠. 스케일러를 벡터로 미분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설명했죠. 네, 그냥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벡터를 매트릭스로 미분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 가는 거는 여기 매트릭스가 있으니까. 그쵸? 이거 벡터를 매트릭스로 미분할 수 있다 그랬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돌아가나? 그러면 얘는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각각의 값을 두 개 있으니까 두 개로 간략한 거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다음에 얘가 문제죠. 얘 좀 복잡해 보이죠. 벡터를 매트릭스로 미분하는 것도 근데 이미 공부한 내용이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얘가 텐서가 나올 거예요. 미분하면. 그럼 이런 구조라고 했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wi는 w11, w12, 21, 22, 31, 32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3, 2니까 3 곱하기 2 행렬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 트랜스포즈 하면 이렇게 되고 y-햇은 얘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럼 y-햇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그럼 y-햇 값 구할 수 있죠. 각각을. 이거 구할 때도 GPU 써야 돼요. 빵 해서. 네트워크가 작고 여러분들 데이터가 빅스럽지 않아요. 스몰 데이터야. 그럼 CPU에서도 돌려도 되는데, CPU에서 돌리려면 뭐 굳이 이런 거 다 이해 안 해도 되죠. 왜 이렇게 선형 시스템을 수식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지. 근데 우리는 빵 하고 쏠 거라서, 그럼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결과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럼 요거를 WI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첫 번째 값에 대해서 행렬로 미분하고, 이렇게 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옆으로 세운다 그랬죠. y1 햇, y2 햇 옆으로 세운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는 거죠. 얘는 매트릭스. 얘가 매트릭스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예요? 각각의 값에 대해서 행렬로 미분한, 편미분한 거죠. 편미분한 것을 모아놓은 거에랑 똑같죠. 얘가 스케일러를 매트릭스로 미분하면 매트릭스가 나오죠. 얘 하나의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덩어리가. 그리고 얘 하면 하나의 매트릭스죠. 매트릭스가 두 개 중첩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텐서죠. 실제로 손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나오죠? 지우고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다 암기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이해 한번 해볼게요. y1 햇에서 w11으로 오는 거를 w11 얘죠. w11에 대해서 편미분 하면 어떻게 되죠? y1은 얘잖아요. w11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w11이 안 들어가 있는 건 다 상수죠. 다 캔슬레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없어지고 얘만 남죠. 얘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얘는 y1 햇은 얘죠. 근데 w12에 대해서 미분하라. w12면 얘죠. 여기에 w12가 없어요. 다 상수입니다. 다 0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여기는 전부 다 y2 햇에 대해서 다 미분한 거죠. 얘가 행렬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쭉 계산해보면 없어요. y2에는 w11, w 뭐 요게 없어. 그러면 다 0이죠. 상수가 돼서 날라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진짜. 에이, 누기석 교수님, 또 꼰대짓 안 나오는 거 혹시 아니요? 손미분으로 한번 살살살살 해봐도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했으면 최종값은 어떻게 구하죠? 요거 곱하기 요거라 그랬죠? 그러면 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얘 구했죠. 그럼 두 개를 곱하는 걸 한번 해보면 되겠죠. 어떻게 곱하면 돼요? 얘는 텐서의 곱이 되겠죠. 텐서의 곱은
텐서 제대로 바라보기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일단 손으로 먼저 구해 볼게요. 요거 W11에 대한 미분값은 저 편미분값은 어떻게 구하죠? 요거 편미분 곱하기 요거 편미분이죠. 요거는 요거였죠. 예. 아, 요거죠, 요거. 요거가 요거였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였죠, 아까? 요거죠. 두 개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씩 보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구할 수 있고, 얘도 이렇게 해서 쭉 구할 수가 있어요.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쪽에서 하나 한번 해볼까요? 로스를 W22는 2에서 2로 가는 거니까 얘죠.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얘에 대해서 미분하고 얘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죠. 얘에 대해서 미분한 값 곱하기 얘에 대해서 미분한 값 곱하기 얘가 얘죠. 곱하기 예. 이거 전부 다 모아놓으면 뭐예요? 요게 되는 거죠. L을 행렬로 전체 미분한 값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손으로는 좀 이해가 돼. 그러면 GPU 병렬 연산 시키려면 텐서를 한꺼번에 몰아넣어야 되는데 텐서를 실제로 곱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텐서 프로덕트를 잠깐 복습하는데 얘는 이미 제가 강의를 했어요. 이전 강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들어가시면 선형대수 편에 14번째 강의에 있습니다. 벡터에서 텐서에 대한 깊은 이해에 대한 건데 요거 나중에 요거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은 강의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런 텐서가 있으면 얘를 4 곱하기 1 벡터 얘 텐서죠. 텐서 곱하기 벡터 얘는 어떻게 하냐면 파이버를 나눠요. 축을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르면 얘 그 다음에 요거 뒤에 있는 거 자르면 얘 이런 식으로 얘는 얘죠. 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랑 곱해서 얘가 나오고 그 다음 얘랑 곱해서 그 다음 나오고 얘랑 곱해서 이렇게 쓰고 또 앞에 있는 거 곱하고 그럼 1 곱하기 4 곱하기 2 뭐 이런 행렬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텐서는 워낙 구조를 설정하기 나름인 거죠. 면으로 슬라이싱 해도 되고요. 그 파이버 지금처럼 막대 기둥으로 만들어도 되고 세로 막대로 만들어도 되고 가로 막대로 만들어도 되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같게 하려면 투모드예요. 투모드는 뭐냐면 가로 막대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원 모드는 세로 막대기를 뽑아내는 거고 쉐입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한번 복습해 보세요. 정말 재밌는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아까 했던 거죠. 이렇게 구해놨어요. 또 얘랑 곱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라며. 그러면 최종적으로 로스를 WI 매트릭스로 미분한 값이 편미분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2 3 곱하기 2가 2개 있다. 1개, 2개 있다. 이렇게 3 곱하기 2가 첫 번째면 두 번째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투모드 파이버로 잘라요. 그러니까 가로 기둥으로 다 뽑아내는 겁니다. 쭉 뽑아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얘는 그대로 가져와야 되죠. 벡터니까 얘는 바꿀 수는 없어요. 쉐입이 2 곱하기 1인 거죠.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곱하면 얘랑 곱하면 얘랑 곱하면 얘랑 곱해서 밑에 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그러면 쉐입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쉐입이 이렇게 됩니다. 3 곱하기 1 곱하기 2. 여기에서 쉐입은 오리지널 그 물리 텐서의 쉐입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딥러닝에서 데이터셋을 미니 배치로 나누는 개념은 아닙니다. 구현하기 나름인 거죠. 실제로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지는 저도 몰라요. 다 까보지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쉐입이 하나가 있는 거는 스퀴즈 할 수 있어요. 짜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차원의 크기가 1이면 걔는 스퀴즈가 됩니다. 얘를 날려버리고 그냥 옆에서 바라보면 3 곱하기 2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얘를 곱했더니
얘가 나왔고 얘에서 다 캔슬되는 게 있었죠. 캔슬되는 거 다 지우면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수식의 반복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 이렇게 해보면 돼요. 요것만 한번 해볼까요? 요거랑 요거랑 곱한다 그랬죠, 아까. 요 앞 슬라이드에서 앞 슬라이드 이렇게 도형으로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먼저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걔가 얘죠. 그 다음 다 똑같은 거죠.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할 때는 두 번째 슬라이스가 되는 거죠. 파이버가 이게 가로막대기가 두 번째 쭉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얘 곱하기 얘가 얘죠. 그다음에 얘 곱하기 얘가 얘, 두 개 더하는 거죠. 다 더하면 이게 관련 없는 것들은 다 캔슬돼요. 다 0이에요. 0인 걸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실제로 다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요 값들은 이미 구해 놓은 값이 있죠. 이렇게 다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요거의 의미는 뭐예요? 자, 라운드가 빠졌네요. 라운드, 여기 라운드를 다 써줘야 되는데, 좀 고치고 올게요. 자, 라운드가 빠져가지고 다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라운드가 다 있었어야 됐죠. 라운드 있으면, 자, 요거의 의미는 뭘까요? 몇 개만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을 텐데, 얘는 뭐죠? 로스에서 로스를 Y1 햇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럼 얘죠. 얘 곱하기 Y1을 W11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죠. 그럼 요거죠. 요거는 요 앞에는 다 똑같죠. 여기 똑같고 그 다음이 여기죠. 여기 편미분값. 그 다음 세 번째 줄은 여기 값. 여기도 똑같이 의미를 일일이 뜯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가서 여기, 그다음 이렇게 가서 여기, 이렇게 가서 여기. 근데 각각의 값이 여기 이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요 값들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얘가 이제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이거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제 설명을 들으면서 스케일러를 벡터로 미분해도 되고 스케일러를 매트릭스로 미분해도 되고 그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벡터를 벡터로 미분할 수 있고 벡터를 매트릭스로 미분할 수도 있는데 실제 딥러닝 네트워크에 가보니까 그게 로스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다 정의가 되고 교수님이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한번 참고 들어봤더니 잘 따라가는구나 여기까지 이해하면 되는데 오케이 여기까지는 되는데 너무 복잡하죠. 교수님 너무 복잡해요.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미안하긴 합니다. 어차피 한 번은 건너야 돼요. 한 번은 건너야 될 산이긴 한데 식이 많아져서 거대해 보여서 힘든 거죠. 얘를 좀 편리하게 하는 야코비안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제이콥이죠. 그래서 제 자코비안이라고 안 하고요. 제이콥을 야곱이라고 불러요. 야코비안 행렬이 있는데 얘는 똑같죠.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다. 이런 행렬을 잘 이용을 하면 야코비안 행렬은 이 뭐 근사 행렬이긴 한데 이거 여기 또 깊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생략할래요. 딥러닝 시스템에서 어떻게 쓰냐면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선형 변환 함수죠. wi는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wi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게 wi가 사실 얘가 f인 거죠. 함수 f. 행렬은 함수예요. 여기 3차원 벡터에서 2차원 벡터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인풋이 이렇게 되는 거고 아웃풋이 이렇다. 야코비안 행렬의 그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뭐 i 번째 컴포넌트의 그 뭐지 그레디언트가 된다. 이게 수학적으로 딱
딱딱딱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깊게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할게요. 야코비안 행렬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와 그게 왜 행렬 매트릭스로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그거를 야코비안 행렬로 해석하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텐서 곱하는 거, 곱해서 스퀴즈 하는 게 야코비안 행렬하고 나중에 똑같아져요. 그래서 야코비안 공식이 있는데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파이토치 케이스에 보면은 제가 어떻게 돼 있나 실제로 들어가 봤거든요. 파이토치 공식 문서의 튜토리얼에 들어가 보니까 파이토치는 한국에서도 워낙 많이 쓰니까 이제 한글 튜토리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고급 기능, 고급 내용인데 그라디언트를 오토로 구할 때, 한 번에 빵 하고 구할 때 미적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야코비안 행렬이 있어요. 야코비안 행렬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얘를 트랜스포즈해서 쓴다는 거죠. 트랜스포즈해서 벡터랑 곱해주면 어떤 현재 상태의 변화도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행렬이죠. 이 행렬을 이용해서 야코비안 행렬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트랜스포즈해서 얘랑 곱해주면 여기에 그라디언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쇄 법칙에 따라서 척척척 뒤로 가면서 역전파하면서 다 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는 프레임워크에서는 옵티미제이션이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죠. 가장 빠른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 교수님처럼 저처럼 막 댄서 막 구하고 스퀴즈 하고 막 쥐어짜고 뭐 파이버 구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봤더니 뭐 편하게 쓸 수 있는 거가 있어서 뭐 이렇게 쓰더라.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습할 건데 실제로 그레디언트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할 건데 요거는 지금 강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강의로 잘라서 할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제가 계산한 거는 저는 요 강의를 왜 했냐면 행렬이 텐서로 구분되면서 나중에 야코비안 행렬로 바로바로 처리가 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구할 때는 텐서 곱을 하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거를 한 번쯤은 누군가한테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일일이 다 계산해보고 그림 그려가면서 맞춰보면서 한 거예요. 요 강의를 듣고 내부에 돌아가는 것들을 이해하는 분과 그냥 하는 분은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실제로 백 프로퍼게이션이 그 그라디언트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 없이 한번 들어봤어. 근데 쭉 흘러가는 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반복적으로 보시든가 아니면 좀 더 고급 강의들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없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설명하는 강의는 제 생각에는 꼰대 교수님처럼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 없을 것 같긴 해요. 야, 이거 하이 퀄러티죠. 아, 네. 또 셀프 칭찬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습은 짤강으로 해서 하나를 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리니어 시스템 그라디언트 구하시느라고요. 네, 감사합니다.